안녕하세요.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 이 공간은 우리 삶 속에 모두가 겪으며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을 나누고 그 모습이 자신의 멋진 모습임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해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 그 소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요.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제목, 간호사와 조무사. 정년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젊어서도 크게 한 일은 없고 그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60이 다 되어도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긴 한숨 끝에 날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와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때 친구를 통해 조무사라는 일을 들었고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큰 병원은 들어갈 수 없지만 작은 곳은 그래도 정년이 지나도 일할 수 있다고 하기에 긴 1년을 공부하고 실습이란 긴 시간을 마치고 입사를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밖에서 보기엔 다른 직장들과 뭐 다를 게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했습니다. 낯선 물건, 전문 용어들, 파트로 나뉘어진 일들,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직접 하려니 조심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들었다 해도 누가 말을 걸면 그새 까먹고 난 80호로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70호라 하고 난감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바보 멍충이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파트너는 앞방, 즉 병실을 길게 반으로 나누어 반은 다른 근무자가 환자를 보고 반은 제가 보는 시스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무전기에 들리는 소리가 79 폴리백을 비우고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아우리는 컷하고 어마운트로 바뀝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폴리백을 비우고 알코솜으로 닦고 나와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우리는 선생님이 체크하시니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양을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무전기로 양 체크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79호로 가보니 양이 없고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나. 그리고 차분히 생각하니 선생님이 그냥 비우라고 어마운트로 바꾼다고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양 체크를 묻는다는 건 선생님이 기억을 못한다는 거나 제가 잘못 들었거나 했다는 말일 테니까요. 그래서 연신 죄송합니다만 말했고 선생님은 제게 어떡하냐며 발을 동동 굴렀고 비뇨기과는 폴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간호사쌤은 이번은 어떻게 제가 맞추어 본다면서 다음엔 잘 기억해달라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일을 보는데 1시간 후 그 선생님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그냥 버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다음엔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하기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도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환자를 자세히 살펴야 할 땐 처치실에 모시는데 그때 체위 변경을 위해 갔어요. L튜브가 빠져 주위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잡고 콜베를 했는데 두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게 왜 빠뜨렸냐고 어떻게 한 거냐고 저에게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해도 두 분은 금방 쌤들이 잘 해놨고 아무도 안 왔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양을 보시라고 지금 빠진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계속 저를 달갑지 않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한 선생님이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확인해 보니 속에서 막혀 압력으로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환자의 식사량을 체크하는데 시간대가 애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브닝 근무인지라 2시에서 10시 사이라고 체크돼 있는데 적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은 제게 10시에서 6시에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휴,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앞방 담당 조무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조무사님은 이게 맞는 것 같다며 왜 이러셨는지 하고는 그럼 이 시간 이후는 어떻게 적으래요? 하고 묻기에 나이트 근무로 넘기래요. 아니 그럼 나이트 근무에는 아침 시간으로 적으라고요? 하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적었고 다른 근무 조무사님은 제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고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침 근무 시 조무사님은 의사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고 제 손목에 70.4라고 적고 담당 선생님께 말하니 저를 도와준 조무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며 74kg라고 하고는 무슨 70.4야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으나 더 말을 못했습니다. 조무사끼리 아침부터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환자는 74kg가 되었습니다. 입사 15일째 나이트 근무에게 인계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인계는 인계장을 참고하고 특이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그 조무사님은 생각이 달랐는지 인계 중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3일간 쉬고 왔는데 난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써있는 거를 하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앞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인계차 모두 있었는데 저는 화도 나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지라 1분간 침묵 속에 있다 조무사님이 원하는 대로 인계장에 써 있는 것만 똑바로 다 읽어줬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에 때로는 우욱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처해 주신 것처럼 인정해 주고 그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합니다. 지금 2달이 넘어가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임을 말해주는 것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힘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때로는 자신이 민망함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상대의 실수는 웃어주고 감사한 일은 예쁜 가방에 담아 마음에 넣어두려 합니다. 보암직한 유기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처럼요. 유기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화이팅!
병원 환자복을 입은 91세 할머니가 법정에 섰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제목은 중범죄 절도. 판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훔친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신부전으로 죽어가는 88세 남편을 살릴 심장약 한 통이었기 때문이다. 보험 문제로 약값이 뛰어 남편이 3일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약을 가방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은 제 전부입니다. 라는 떨리는 고백에 침묵이 흘렀고 판사는 즉시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처참한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